안녕하세요. 덕구TV 덕근 공고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요즘에 진짜 저도 문제고 우리 애들도 문제고 이거 어떡하나 나 답이 없어. 나도 진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스마트폰. 일단 난 어떡해요? 내가 너무 많이 봐서. 그니까 스마트폰 감옥 같은 거 넣고 싶어. 근데 병원에서 전화 올까 봐. 지금 이제 방학이 한참 끝 무렵이어가지고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2달째 어머니들의 인내심의 한계가 이제 밥 세끼 차려주고 막 이러는 거에 이제 애들 계속 핸드폰, 막 태블릿, TV 지금 대환장이죠. 맞아요. 저희 집도 똑같아요. 저는 일단은 우리 아이는 하루에 2시간을 제한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아이패드 1시간, 핸드폰 2시간. 근데 그걸로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문자가 와. 아빠 시간 늘려주면 안 돼? 그 이제 시간 늘려주다 그놈의 뭐 보면 단어 찾는다고 잠깐 뭐 숙제도 안 하면서 왜 요즘엔 알림장들이 다 인터넷으로 내 확인하게 말이 하는 거야. 학원 숙제 확인해야 된다고 열어달래. 뭐 그 무슨 미리미리 강의 봐야 확인해야지. 된다고 열어달라. 뭐 해야 될라. 나 뻥인지 알지. 내가 그러다 알아. 보면 이제 열어주게 되는데 카톡도 마찬가지죠. 카톡을 깔아준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6학년 졸업하니까 카톡을 깔아줄게 해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깔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카톡은 제가 시간을 제한을 안 걸어놨었어. 그랬더니 카톡이 막 갑자기 5시간이 찍힌 거야. 딴 거는 다 셧다운이 됐는데. 나중에 보세요. 핸드폰 설정 5시간 막 그랬더니 설정 5시간. 카톡으로 들어가면 또 애들이 보내주는 다 할 게 수 다 할 수 있어. 있는 거예요. 게임이고. 이제 카톡을 제한을 걸어놨더니 카톡 시간이 아까운 거야 얘가. 게임하느라고 딴 그 총 시간을 써야 되니까. 설정 시간 잘 보셔야 돼요. 그 애들 되게 잘 뚫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그나마 내 컨트롤 안에 내 바운더리 안에 할 수 있지만 이제 14세가 넘어가면 본인이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치? 14세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보니까 이제 막 요즘에 제가 하도 핸드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이제 알고리즘에 뜨는 거 보면 막 스카이 간 학생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다 자기의 공부의 걸림돌은 나도 스마트폰이었대. 봤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어떤 애는 투지폰도 안 썼어. 투지폰도 안 썼대. 뭐 스마트폰 안 썼다. 비슷한 거 투지폰 봤나 안 보다. 썼다. 이런 게 계속 뜨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폰을 어떻게 조절을 해주면 일단 이론적이라도 우리가 스마트하게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사실 제한을 예전에 많이 했었죠. 지금 이제 사춘기고해서 제가 이제 별로 제한을 안 하는데 룰이 있어야죠. 룰. 이제 그 룰을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초등학교까지는 사실 룰을 좀 명확하게 했던 편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 아들도 둘째도 이제 같이 중학교 올라가는 애인데 본인한테 룰을 가지고 오라고. 근데 이제 저희 애도 룰을 지켜야 된다는 거는 있으니까 이제 지금 거의 정말 한 10시간 보거든요. 보는데 이제 본인도 룰을 정하면 지켜야 되는 건 아니까 계속 룰을 정하는 시간을 계속 늦추고 있어 지금 하루하루. 근데 이제 본인한테 정해서 오라고 해서 이제 그거는 지키고 대신에 아이들은 중요한 건 믿으면 안 돼요. 애들은 거짓말 참 잘하거든요. 룰을 정한다고 해서 네가 정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는 아니고요. 룰을 정하면 부모님이 되게 면밀히 감시는 해야 돼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룰을 어겨도 걸린다는 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2시간이냐 1시간이냐 3시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룰은 지키는 거에 대한 연습.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일단은 개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방학 동안은 3시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는 우리 2시간만 하자. 그 다음 주는 1시간만 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물론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보상의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애들 나 핸드폰만 하고 숙제하면 안 돼. 이것만 하고 이것만 마저 보고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정해주시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너 이거 숙제를 다 끝냈으면 핸드폰 30분 해. 뭐 TV 숙제를 다 끝냈으면 학원을 갔다 와서 30분 쉴 동안만 TV를 봐. 이런 식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건 이거. 근데 물론 이제 예외가 너무 잦아지다 보면 그 룰이 되게 무색해져요. 나 오늘은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해서 누구랑 같이 10시에 만나서 같이 게임하기로 했는데 벌써 자기 2시간 소진을 다 해버렸어. 아빠 나 1시간만 더 늘려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너가 그러면 숙제를 다 끝냈고 아니면 뭐 너가 책을 읽을 걸 다 읽었고 사실 요즘 독서 진짜 많이들 안 하니까 독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책을 다 읽었고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숙제를 다 했고 아니면 뭐 그런 걸 다 학원 시간이 끝났다. 그랬을 경우에 좀 얼마던가 풀어줄게. 그랬을 경우에는 풀어줄 수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좀 정하면 그래도 좀 슬기롭게 우리가 핸드폰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또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춘기 오기 전 아이들, 여자애들은 한 4학년 정도까지, 남자애들은 한 좀 늦든 한 6학년 정도까지는 룰은 부모님이 정하시고요. 거기에는 예외나 옵션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굳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집 애들은 어쩌고저쩌고
만들고 이런 것도 사실 먹히면 안 되고요. 사춘기 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룰을 정하고 단호하게 하시는 게 좋고, 사춘기 이후에는 본인이 룰을 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애들 핸드폰을 함부로 뺐으면 안 돼요. 그 뺏는 거는 특히 사춘기 애들은 뺏어버리면 굉장히 그때 사춘기 특유의 키가 막 클 때 애들이, 특히 남자애들,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성이 되게 높을 때고, 어떻게 보면 몸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자기 책임감이나 행동 조절력은 아직 많을 때는 아니어가지고, 그럴 때는 애들이 되게 극단적인 공격성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뭐 문짝을 때려 부시는 애들도 있고, 그냥 뭐 이상한 집이 아니고 굉장히 그냥 노멀한 집인데도 진짜 집을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이런 거를 그냥 뺏어버린다든지 룰과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이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함부로 뺏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애들도 하루 못 쓰게 하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하루는 사실 저희 애도 10시까지 10시 반까지 숙제 다 해서 오면은 이제 현질 2,000원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했었을 때, 근데 3번을 그때 현질을 포기하는 건 당연히 그때 못 지키면 현질을 못 받는데, 3일을 숙제를 안 하면 이제 하루 게임을 못 하거든요. 제일 고통스러워요. 물론 하루만 기다리면 또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2번째까지는 맘 편하게 여기다가 3번째쯤 되면 엄마 내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좀 봐주면 안 돼? 현실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핸드폰 함부로 뺏거나 이런 거 사춘기 애들한테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춘기 때는 친구들과의 연대감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핸드폰을 뺏는다는 거는 연대감을 건드리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중하셔야 되는 거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부모님들도 핸드폰 시간을 같이 줄이는 게 되게 필요해요. 나는 사실 좀 반대야. 근데 진짜 저도 그걸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이 너무 억울함이 많거든. 얘네들은 너무 억울해. 형은 그러는데 나는 왜 못해? 내 친구는 이러는데 나는 왜 못해? 엄마 아빠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러면 사실 공부하는 시간, 숙제하는 시간에 나는 당연히 핸드폰을 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어느 정도 아이의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그냥 핸드폰 여기다 딱 두고, 지금부터 9시까지 숙제하는 시간, 아빠는 책 읽는 시간, 아니면 하기 싫은 사람은 자도 되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거예요. 인터넷 같은 데도, 그리고 WHO 기준에서 이제 스마트폰 규제하는 원칙 안에서도 이제 부모님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이제 줄여라 뭐 이런 게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엄마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사실 부모하고 아이가 동급으로 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니네 공부한다고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억울하면은, 뭐 저도 막 건강한 거 먹어 그러면 엄마는 맨날 술 마시잖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너랑 같진 않지 않냐.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거는 사실 대꾸를 안 해요. 가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하고 아이가, 친구 같은 부모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부모는 부모고 아이는 아이고, 억울한 것도 그 나이 그냥 당연히 겪어야 돼. 그럼 얼마나 어른이 되고 싶겠어. 어른이 되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럼 그래라. 대신 그때부터는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의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 너무 이렇게 매몰이 되다 보면 아이를 잘 못 살피고 케어를 못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이가 제안을 한다고 부모님도 너무 이렇게 수도승 같은 삶을, 지금까지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부모가 줄이는 게 도움은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 넌 안 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서서히 줄여가는 모습에 부모도 동참하는 건 난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미 좀 너무 생활에 침투가 돼 있어. 그래서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시간 어느 정도 정해놓자.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하는 시간, 총 시간 말고 언제 쓸 수 있는 시간, 뭐 숙제를 한 후에 아니면 학원 갔다 와서 쉬는 시간에, 그런 시간을 좀 정해주고, 아니면 너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시간에 핸드폰을 하든 게임을 하든 책을 읽든 만화책을 보든 그런 거를 좀 정해주고, 이왕이면 부모도 같이 동참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면 좋죠. 책읽고 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폰 요즘 사실 너무 고민인데, 말 안 해도 안 좋은 건 다 아니까 어느 정도 조금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또 오늘 수다를 좀 떨어봤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지막 방학 마무리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